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백데이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기준값이 똑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택했을 때 값을 찾아올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vlookup 함수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공백이 없는 경우는 범위를 지정을 해서 Ctrl H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한타 띄워주시고 바꿀 내용은 커서만 찍어주시고 모두 바꾸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공백을. 그런데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지금같이 바꾸기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있는 공백도 사라지거든요. 이때는 trim이라는 함수를 활용해 주시고요. 선택, 엔터,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복사해 주시고 백데이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선택하에 붙여넣기 값으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값에 부합하는 정보를 백데이터 내에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터가 걸려있는 경우 이미지나 사진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정보가 깨어지게 됩니다. 양배추는 방울토마토가 아니죠. 다시 한번 원상태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Ctrl A 눌러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크기 및 속성으로 와 주시게 되면 위치만 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본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와 크기로 변함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탭, 당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간 2차원 세로 막대 차트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 안에는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외곽을 클릭해 주시고 F9번 키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반응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먼저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2차원 막대 그래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3개를 꺼내 놓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꺼내 놓으시고요. 이미지를 컨트롤 키 누르고 다중 선택하시고요. 그림 선식으로 오셔가지고 테두리가 있는 여기 배경을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선택 컨트롤 C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되어지고요. 컨트롤 V 두 번째 컨트롤 C 선택 컨트롤 V 컨트롤 C 세 번째 회색 막대를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완성할 수가 있고요. F9번을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2차원 세로 막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통해 참석 인원을 카운팅하고 체크된 셀에 색상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확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는 모두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최소화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컨트롤 서식 셀 연결해서 해당 셀을 클릭해 주면 준비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뒤에 true, false라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클릭해 주시고요. 홈에서 글씨 크기를 1로 해주시고 엔터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count if 괄호 열어주시고요. 범위 선택 콤마 true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했을 때 카운팅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범위 선택 조건부 서식에서 텍스트 포함해서 true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색상을 바꿔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전체 합계값을 구한 다음에 누적 차감된 값을 아래로 쭉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여기 제일 끝에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밑에 어떤 숫자가 있는 경우 이 숫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을 그렇다면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는 SUN 괄호 열어주시고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 괄호 닫아 주시고요. 끝에 주소 값에만 커서를 찍어 놓고 F4번 절대 참조해 주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자동 지워 엔드를 당겨두시면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값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적 차감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적 합계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는 왼쪽을 참조 엔터 는 위에 셀을 참조 플러스 왼쪽 셀 참조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서식 없이 채워주시면 61116이라는 누적 총 합계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왼쪽에 판매량 합계 구간을 구해야 될 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빠른 분석이라는 탭이 생겨납니다. 클릭해 주시고 합계 클릭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61116을 빠르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텍스트 형태의 날짜를 왼쪽에 있는 가공이 가능한 날짜 형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가공이 가능한 숫자 형태의 날짜 정보를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형태의 날짜로 빠르게 바꿔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종종 ERP 같은 시스템에 텍스트 형태의 날짜 8자리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함수 하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는 해주시고요. 텍스트 함수 입력해 주시고요. 왼쪽에 기준 셀 찍어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YYYY MMDD 8자리 되었죠? 쌍따옴표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C 마우스 우측 버튼 값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의 날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날짜는 숫자와 한글이 조합된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즉 텍스트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꾸려고 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선택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죠. 이런 경우 형식을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간단한 논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아래 구간의 날짜를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바꿔 주십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행으로 가져오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날짜를 내가 원하는 번호로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날짜 형태에서 미드, 라이트, 레프트를 활용을 해서 요너리를 출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날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eft라는 함수를 써주신 다음에 왼쪽을 참조하고 콤마 4개를 가져오겠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 날짜라는 속성 안에는 일반으로 표시 형식을 바꿨을 때는 1년 번호가 숨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열이라는 함수를 써 주신 다음에 날짜를 참조해서 엔터를 쳐 주시거나 또는 months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참조하고 또는 일자에는 day를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을 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를 합쳐야 될 경우는 손쉽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값을 참조해서 n% 즉 AND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트 해주시고 연도, 콤마, 월, 콤마, 1 갈로 닫아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시트로 이루어진 엑셀 파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시트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총 13개의 시트로 이루어진 한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아래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콕 찍어 두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라는 대화창이 팝업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은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은 바로 시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름 상자를 이용해 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를 하나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 여기 이름 상자라는 곳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 블랙, 핑크 시트명과 일치시켜주면 좋겠죠. 엔터 쳐주시고요. 두 번째 시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빔 엔터 쳐주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름 상자 이 부분 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 명명이 된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시트로 바로 이동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